안녕하세요. 서초동물병원 원장 한삼성입니다. 오늘은 비뇨기 질환 중에서 강아지에게 가장 발생 빈도가 높은 신부전과 요로결석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은 신체 혈류에 쌓이는 노폐물 등을 제거하고 필요한 성분들을 다시 흡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신체의 전해질 균형을 맞추고 수분 및 염분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장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장이라는 기관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신부전이라고 부르는데요. 강아지 신부전은 노화에 의해 신장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보통 7살 이상의 중노령견에게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신부전은 크게 급성 신부전과 만성 신부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두 병이 비슷하지만 원인부터 병세, 증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치료법도 다릅니다. 급성 신부전은 단기간 신장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상태도 급격하게 악화됩니다. 급성 신부전에 걸린 반려견은 식욕이 전혀 없고 구토, 설사를 동반한 탈수 증상을 보이며 심각하면 구강까지 건조해지고 소변도 잘 나오지 않거나 아예 소변을 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체내에 노폐물이 빠르게 쌓이기 때문에 혈액에 유해물질이 쌓이는 요독증을 보이기도 하며 상태가 악화되면 경련을 일으키고 혼수 상태에 빠져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급성 신부전에 걸리면 단백질을 분해하고 합성할 때 생기는 질소화합물을 제대로 내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고질소 혈증이 되며 칼륨 또한 배출되지 않아 고칼륨 혈증으로 심장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급성 신부전의 원인은 신장 자체에 이상이 있는 경우와 그 외의 기관, 즉 심장과 요로에 이상이 생겨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로 나뉘는데요. 심장 자체에 이상이 있는 질병은 급성 사구체 신염이 있습니다. 사구체가 아데노바이러스 등에 감염되거나 면역작용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 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성 신부전은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천천히 신장이 손상돼 발생하는 만큼 악화된 뒤에야 몸 상태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채게 되는데요. 오랜 기간 신장에 문제가 쌓여서 나타나는 만큼 나이든 반려견에게 잘 발생합니다. 만성 신부전은 급성 신부전과 달리 소변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혈액 중 칼슘이 잘 흡수되지 않고 소변과 함께 빠져나가기 때문에 뼈가 약해질 수 있는데요. 이를 신성 골이영양증이라고 하는데 이는 신부전의 징후일 수 있으므로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통해 혈중 칼슘 농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성 신부전의 주된 원인은 만성 사구체 신염이 있습니다. 신장세포가 노화되면서 생기는데 단백질이 잘 분해되지 않아 소변에 단백질이 함께 나오는 단백뇨 증상이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해 혈중 단백질이 떨어지는 저단백혈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탈수 증상을 보이거나 소변을 잘 보지 못한다면 급성 신부전을 의심하고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소변 검사나 혈액 검사를 주로 하는데 소변이 잘 나오지 않을 경우 혈중 요소 질소와 크레아티닌 검사 등 혈액 속 질소 화합물을 확인하는 검사를 진행합니다. 검사를 통해 신부전을 확인했다면 소변의 양을 늘리고 질소 화합물을 체내에서 제거하는 치료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일단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수액을 투여해야 하는데 만일 고칼륨 혈증이 같이 진행된다면 칼륨이 적은 수액을 택해야 합니다. 또한 신부전에 걸리면 혈액이 산성으로 변하는 만큼 수액은 알카리성으로 조정된 것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이와 같이 치료를 진행하면 소변량이 늘어나 질소화합물이 몸 밖으로 배출될 수 있지만 중대형견은 혈액 투석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만성 신부전의 경우에는 이미 손상이 발생하고 시간이 많이 지난 상황이라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의 회복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치료는 최대한 증상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단백질이나 인, 나트륨을 포함하지 않는 식사요법으로 만성 신부전의 진행을 조금이라도 늦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몸의 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스트레스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급성신부전은 신장 자체에 이상이 있거나 신장 외부 기관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소독약 등의 독성 물질이나 포도와 건포도를 먹었을 때도 발생하므로 반려견 곁에 가까이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성신부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물을 충분히 먹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6살이 넘어가면 최소한 1년에 2번은 건강검진을 통해 신장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로는 비뇨기관인 신장, 요관, 방광, 요도를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요로결석은 이 요로에 영양분들이 쌓여 있다가 돌처럼 굳어지면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요로결석의 대표적인 원인은 수분 부족입니다. 반려견이 물을 많이 마시지 않아 수분이 부족해지면 몸속에 영양분을 운반할 수 없으므로 이 성분들이 몸에 쌓여 굳어지게 되는데요. 요로결석은 생기는 기간마다 각각 증상이 달라서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 다르게 부릅니다. 신장결석은 초기에는 다른 병을 진단하는 엑스레이 촬영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결석이 커지면 신장 기능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서 신부전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피가 섞인 소변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요관결석은 심할 때는 급성신부전이 발생할 수 있고 오래 내버려두면 신장에 물이 차는 수신증으로 인해 신장의 모양까지 변할 수도 있습니다. 방광결석은 피가 섞인 소변을 보는데요. 혈액이 소변 속에 장시간 있을 때는 혈액의 성분이 파괴되어 소변은 짙은 갈색을 띠게 됩니다. 또 방광에 생긴 결석으로 소변이 잘 나오지 않으면 반려견은 아직 소변이 남아있다는 느낌을 받아 자꾸 소변을 보려고 하게 됩니다. 요도결석은 반려견이 소변을 보려고 자세를 취하고 있어도 소변을 잘 보지 못하는데요. 요도에서 결석이 발생하기보다는 신장이나 방광에서 발생한 결석이 요도까지 흘러와서 막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석의 크기가 작다면 소변과 함께 배출될 수 있지만 결석이 모두 빠져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번 결석이 나왔을 경우에는 수의사의 진단을 통해 다른 부위에도 결석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요로결석을 치료하는 방법은 대부분 수술입니다. 신장결석은 외과적 수술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방광결석은 방광염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 때문에 세균에 감염된 방광을 치료하는 항생물질을 함께 투여할 수 있습니다. 요도결석은 요도의 결석을 방광까지 밀어서 되돌린 다음 방광에서 결석을 빼내는 수술을 진행합니다. 요도를 직접 수술할 수도 있지만 요도결석에 자주 걸리는 수컷 반려견의 경우 요도가 좁아서 수술한 다음 요도를 봉합하면 요도가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이후의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요로결석을 예방하는 방법은 물을 주기적으로 잘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식이요법입니다. 요로결석은 영양분이 쌓여서 생기는 만큼 과도하게 많이 먹는 영양분을 찾아내 줄여주면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해줘야 합니다. 특히 단백질은 몸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암모니아를 만들어내는데 이는 결석에서 볼 수 있는 성분 중 하나입니다. 염분 섭취도 관리해야 하는데요. 염분 농도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소변의 칼슘 농도가 증가해 결석이 더 쉽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결석에 걸린 반려견은 다시 결석에 걸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변을 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처방 사료를 꾸준히 먹어야 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세심한 사후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